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죽음의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과 함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최근 들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10년 만에 47%나 증가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병,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심부전을 일으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비만,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등 현대인의 질병이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심혈관 질환이 지금 우리들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 또 숨이 멎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우리 심장이 보내는 SOS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돌연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면 소생할 확률이 4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주변에 도와주실 만한 분들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항상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는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급작스럽게 돌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게 되는 돌연사의 원인으로는 가장 흔한 게 심장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인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질환이 점점 악화되고 진행돼서 돌아가시게 되지만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되기 때문에 암보다도 위험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은 보통 가슴 거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크기는 자기 주먹보다 조금 더 크고 분당 70회 정도 뛴다고 치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 거고 70세 노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 26억 회 이상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펌핑을 할 때마다 피를 80cc 정도를 내뿜게 되고 이것을 하루 양으로 계산하면 무려 7,000리터가 됩니다. 1.5리터짜리 병으로 따지게 되면 약 4,660개 정도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심장이 평생 한 번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겁니다. 질환으로는 심장 속에 있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판막 질환, 그리고 심장은 많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 질환, 또 혈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고혈압 등의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조금씩 좁아져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시작할 때 가슴이 조여들거나 답답해지는 협심증을 주로 들 수가 있고 더 좁아져서 완전히 막히게 된다든지 또는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 질환이 더 진행되게 되면 심장 기능이 더욱 나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를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심부전 환자가 점점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협심증입니다. 호흡을 해서 폐를 거친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흉통뿐만 아니라 숨이 차다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운동을 할 때 숨이 좀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끼면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몸무게가 늘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5분 이상 지나게 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온 환자에게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비만과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들은 심혈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과도한 음주는 심장 근육을 손상시키고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 심혈관 질환으로의 진행을 빠르게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꼭 질병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으로 인한 노화 역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는데, 50대까지는 남성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심혈관 질환이 폐경기를 거친 60대 여성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남성을 역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70대를 넘어서면 여성이 남성 대비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이면서 여성인 경우 협심증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히 사후 관리에 힘쓰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또는 당뇨, 비만 등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한테 흔히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환자들은 그런 위험도가 전혀 없이 또 겉보기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혈관 질환이 꽤 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숨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면 갑자기 돌연사하시는 분들 또는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고 위험 인자가 적어서 예방이나 검사에 소홀했던 분들이 오히려 심근경색이 갑자기 올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자신했던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으며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로는 일단 나이가 드셨다는 것, 고령 자체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력으로 유전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되어 있고,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에서는 주위험인자와 부위험인자로 나누어집니다. 주위험인자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즉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인자입니다. 그 다음 고혈압이고 그 다음이 흡연입니다. 흡연이 이렇게 주위험인자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흡연은 습관이 아니라 주요 질환의 하나입니다. 심장을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은 연료 파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심증은 연료 파이프에 녹이 슬거나 연료 파이프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파이프를 교체하면 심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은 연료 파이프에 녹에 쓴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해서 엔진이 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연료 파이프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주어도 심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도 굉장히 느리고, 회복이 되어도 심장 기능이 낮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여전히 숨이 찬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먹는 약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같은 계통의 질환이지만 치료나 예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증상만 믿고 나는 아직 괜찮다, 뭐 누구나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심근경색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받으려면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심장을 위한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도 좋고 수영도 좋고 자전거 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됩니다. 땀이 좀 나고 옆 사람과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